옛날 옛적 달빛마저 비단결처럼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고즈넉한 밤이었습니다. 도성에서도 이름난 궁중 악사의 다나한 기와집, 그 후원에는 밤에만 피어나는 귀한 월하양, 이 은은한 향기를 피우고 있었지요. 이 집에는 아린이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아린의 목소리는 마치 이른 봄 눈 녹은 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같았고, 그 마음은 밤이슬을 머금은 풀잎처럼 여리고 섬세했습니다. 소녀는 세상의 모든 소리, 특히 자연이 들려주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귀뚜라미가 제 몸을 비벼 오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몽롱한 물소리까지 아린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그날 밤도 아린은 사뿐사뿐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 치맛자락이 풀잎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소녀의 발걸음을 위한 반주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상아빛으로 곱게 빚은 듯한 반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은 정원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곧 피어날 월화향 꽃봉오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순백의 꽃잎을 터뜨릴 듯 봉오리는 달빛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가장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궁중의 화려한 가락도,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애틋한 민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린만이 아는 이 밤과 이 정원과 저 달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달님, 달님, 고운 달님, 당신의 빛을 나누어 주소서. 꽃님, 꽃님, 향기로운 꽃님,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었습니다. 그 노래에 화답하듯 수줍게 닫혀있던 월하양 꽃봉오리가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잎, 또 한 잎, 마침내 활짝 피어난 꽃잎은 그 안에 품고 있던 진하고도 청아한 향기를 밤의 장막 속으로 흩뿌렸습니다. 아, 그 향기라니요. 그것은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의 서늘함과 밤이슬의 촉촉함, 그리고 소녀의 순수한 숨결이 한데 어우러진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습니다. 아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향기는 소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그곳에 잠들어 있던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깨우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작은 속삭임이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을 피워냈다는 사실이 벅차도록 기뻤습니다. 멀리서 아린의 아버지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악사였고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목소리가 가진 특별한 힘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생명을 어루만지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린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린은 한참 동안이나 달빛 아래에서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정원을 가득 채우고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잠든 산의 능선까지가 닿는 듯 했습니다. 노래가 닿는 곳마다 어둠은 한층 더 깊고 평화로워졌습니다. 풀벌레 소리는 더욱 청아하게 들렸고 바람은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밤,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곧 다가올 시련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그림자가 저 부드러운 달빛 뒤편에서 조용히 소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린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소녀의 맑은 노랫소리는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울려 퍼졌고 별들은 그 노래에 맞춰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작은 연못 위로 아린의 모습과 함께 상아빛 달이 비쳤습니다. 물에 비친 세상은 고요했고 그 속에서 노래하는 소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이따금씩 불어오는 밤바람에 수면이 잔잔히 흔들릴 때마다 소녀의 노랫소리도 함께 일렁이며 신비로운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저 아이의 목소리는 이 험한 세상을 치유할 힘을 가졌지. 그는 딸의 미래가 창창하게 빛날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짙은 어둠을 드리우기도 하는 법이지요. 아리는 노래를 멈추고 활짝 핀 월화 향에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고맙다, 나의 작은 친구야. 너의 향기는 오늘 밤 내 노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란다. 소녀의 속삭임에 월화향이 수줍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이 밤의 평화, 이 밤의 향기, 이 밤의 노래. 아리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훗날 가장 어둡고 추운 날들을 견디게 해줄 따뜻한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고요한 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아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토록 평화롭던 밤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던 어느 날, 아리는 몸에 가벼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얇은 옷을 걸치고 저녁까지 정원에서 꽃들과 소곤거리다 얻은 흔한 늦가을에 감기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열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의 작은 몸은 마치 아궁이 속의 장작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의원이 다녀가고 어머니가 정성껏 약을 다려왔지만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꿈의 바다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맑고 청아하게 들리던 소리들이 기이한 형태로 변해 소녀를 덮쳤습니다. 아버지의 검은고 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쏟아졌고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끈적끈적한 꿀처럼 흘러내려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소녀를 짓눌렀고 바람소리는 색색의 실타래가 되어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소리를 잃어버린 세계. 아리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이 솜으로 가득 틀어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소리 대신 입에서는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쏟아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빨간 나비, 파란 나비, 노란 나비. 나비들은 소리 없이 날갯짓하며 아린의 주변을 맴돌다 이내 잿빛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아린은 꿈속에서 며칠 밤낮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은 무뎌졌고 현실과 꿈의 경계는 희미해졌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는 듯했고 때로는 차가운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서 소녀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른 새벽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여명처럼 아리는 온 힘을 다해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빛에 다다른 순간 소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리나, 아가, 정신이 드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멀게 들렸습니다. 마치 얇은 막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리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괜찮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혀도 굳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던 샘의 근원이 하루아침에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목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리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힘을 주어 소리를 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는 흡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희미하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잿빛 연기처럼 소리는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소녀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다급하게 의원을 불렀습니다. 온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아린의 목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입안을 들여다보고 온갖 귀한 약재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몸의 열은 모두 내렸고 기력도 곧 회복될 것입니다. 허나 목소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에 아무런 상처도 이상도 보이지 않는데 마치 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아린의 아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목소리, 세상을 치유할 것이라 믿었던 그 목소리가 하룻밤의 열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했고 이름난 사찰과 영험하다는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령도 부처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아린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새, 향기 없는 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달님, 달님, 고운 달님. 입술은 분명히 노래의 가사를 따라 움직였지만 그 어떤 선율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소녀는 그저 슬픈 표정으로 입만 뻐끔거리는 낯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 자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보았던 마지막 희망의 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리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소리를 잃었을 뿐이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은 소녀의 작은 다짐만큼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하인들은 아린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하늘이 제주를 시샘한 게야. 아니야, 불길한 징조일지도 몰라. 소리 없는 열병. 그것은 아린의 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까지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맑고 청아했던 소녀의 세상은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짙고 차가운 안개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아린은 홀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말입니다. 아린이 목소리를 잃은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침묵은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때 아린의 노랫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검은 곳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멎어버린 적막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린의 아버지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악사라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희망은 딸 아린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고 궁의 연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불행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혹은 가문의 수치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등을 쓸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것 외에는 그 온기마저도 아린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가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멀리서 친척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체면과 앞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린의 아버지를 따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를 품고만 있을 겐가. 벙어리가 된 아이는 가문의 수치일세. 아이가 집에 머무는 한 불길한 기운이 떠나지 않을 것이야. 다른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을 셈인가?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하늘에 버리나 불길한 징조로 여기곤 했습니다. 딸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가문의 압박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아린을 볼 때마다 느끼는 자신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린을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산속의 작은 암자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물던 곳으로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아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몸이 나아질 때까지,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라는 세상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별의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작은 보찜을 싸며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보찜 속에 따뜻한 소목과 아린이 좋아하는 다과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린아, 부디 몸조심하거라. 꼭꼭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게다.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지만 아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슬픔, 원망,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슬픔은 슬픔을 표현할 방법마저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끝내 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거라. 작은 가마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아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집, 수많은 추억이 깃든 그곳이 이제는 자신을 밀어내는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성의 기와 지붕은 멀어지고 대신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거친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참을 달려 가마는 낡고 스산한 암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인은 보찜을 처마 밑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아린에게 고개를 숙인 뒤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깊은 산속에는 아린 단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암자를 둘러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기둥, 군데군데 무너진 흙벽,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할머니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지만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산속에는 차가운 어둠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자 낡은 문틈으로 귀신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리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존재도 저 산 아래 세상에서는 잊혀질 것이다. 아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모두 말라버릴 때까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소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당 구석, 잡초 더미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이었습니다. 반딧불이는 마치 길 잃은 아린을 위로하려는 듯 소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 작은 빛을 보고 있자니 아린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작은 생명도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데 소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암자의 문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아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잃었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마 밑에 작은 그림자, 그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소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문을 스스로 열 준비를 하는 작지만 강인한 존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암자의 문이 열리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희미한 향내음이 뒤섞인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서는 바싹 마른 나뭇잎 부스러기가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암자에는 분명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비록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어머니는 종종 자애롭고 지혜로웠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약초에 능했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공간 어딘가에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는 보찜을 뒤져 부싯돌을 찾아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차갑고 축축한 부싯깃에 마침내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리는 서둘러 불씨를 작은 초에 옮겨 붙였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작고 따뜻한 촛불이 피어났습니다. 촛불이 밝힌 암자의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할머니가 쓰시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경상과 낡은 경전 몇 권, 그리고 단정하게 개켜진 이불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외풍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리는 촛불을 들고 방 구석구석을 비춰보았습니다. 경상 위에는 작은 목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목함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말린 꽃잎 몇 개와 작은 서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신은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아린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어미는 네 곁에 없겠구나.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너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란다.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과 편견으로부터 너를 지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선택이었단다. 이 암자는 네 할머니의 숨결이 깃든 곳, 이곳의 자연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지도 모른단다. 부디 밥 잘 챙겨 먹고 따뜻하게 지내거라. 이 어미는 매일 밤 달을 보며 너의 안녕을 기도하마. 편지를 읽는 동안 아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절망이나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확인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는 촛불을 경상 위에 올려놓고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찜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마루를 닦았습니다. 마루를 닦을수록 오래된 소나무의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맑고 깨끗한 향기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암자는 제법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아리는 어머니가 싸주신 이불을 펴고 그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촛불 하나만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촛불의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침묵이 숨 막히게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촛불이 타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소리,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이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작은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리는 촛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었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꼿꼿이 몸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기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만 결코 꺼지지 않으려는 작은 생명의 몸부림. 소녀는 두 손을 모아 촛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처럼,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속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아리는 처음으로 이 낯선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깊고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이제 침묵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그날 밤 아리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소녀는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또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남자의 작은 촛불 하나, 그 연약한 빛은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소녀의 마음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촛불은 소녀가 잠든 모습을 밤새도록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암자에서의 생활은 고요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아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산책하고 약수를 길어와 밥을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가 남기신 경전을 읽거나 햇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감각들이 놀랍도록 예민해졌습니다. 숲의 냄새는 매일 달랐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흙냄새와 젖은 이끼 냄새가 짙었고 맑은 날에는 소나무 송진 냄새와 이름 모를 들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눈으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는 다람쥐의 움직임, 거미줄에 영롱하게 맺힌 아침 이슬, 바람의 결을 따라 일렁이는 나뭇잎의 춤. 하루는 물을 길러 암자 뒤편의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암자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어 인적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를 굽이쳐 흘렀고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청아한 음악 같았습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옅지만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습니다. 그것은 꽃향기도 풀향기도 아니었습니다. 잘 볶은 곡식의 고소함과 향긋한 약재 냄새가 섞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아리는 향기가 시작된 곳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곡을 따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자 커다란 바위 뒤편으로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두막은 주변의 자연과 하나가 된 듯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잘 손질되어 볕에 마르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향기는 바로 저곳에서 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린이 오두막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삐걱하고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쪽빛 치마에 수수한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처럼 고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여인은 낯선 소녀의 등장에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잃었느냐, 아이야?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린은 무언가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곡 아래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물을 길러왔다가 향기를 따라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린의 손짓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 끓이는 냄새를 맡고 왔구나. 들어오너라. 마침 좋은 차가 다 되었으니 한잔하고 가거라. 아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어떤 경계심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내부는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온갖 종류의 차식과 약재들이 담긴 단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화로와 찻상이 있었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검은 흙으로 빚은 찻주전자가 김을 내뿜으며 고요히 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린을 찻상 앞에 앉히고 익숙한 솜씨로 찻잔을 데우고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우아했습니다. 곧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이 아린의 앞에 놓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심양이라 부른단다. 향기에 이끌려 왔으니 너도 나와 인연이 있는 게겠지. 자, 차가 식기 전에 들거라. 아린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에서는 구수한 국화향과 달큰한 대추향이 났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향긋한 차가 목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심양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못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차를 마시며 아린이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만 가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나자 아린은 심양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심양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야, 세상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란다. 꽃도, 나무도, 바람도 모두 저마다의 언어로 말을 하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너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게다. 그 말은 아린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후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말을 할 수 있다니 아린은 심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린은 종종 심양의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심양은 여전히 많은 것을 묻지 않았고 아린은 말없이 그녀가 우려주는 차를 마셨습니다. 외딴 계곡의 작은 찻집,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향기는 세상과 단절된 소녀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린은 소리가 아닌 다른 언어, 향기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심양과의 만남은 아린의 단조로운 일상의 작은 파문과도 같았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암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심양이 말한 세상의 다른 언어를 찾기 위해 매일 숲속을 거닐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람소리와 새소리, 물소리뿐이었습니다. 꽃도 나무도 말을 한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 아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길가에 핀 작은 들국화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꽃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 코를 가까이 가져가자 옅고 맑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다 괜찮아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는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베개 속에 말린 국화잎을 넣어두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것이 국화의 말이구나, 위로의 말이구나. 그날 이후 아린의 산책은 향기 사냥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숲속의 모든 것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솔잎에서는 청량하고 시원한 향기가 났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축축한 이끼에서는 깊고 그윽한 흙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마음을 땅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리는 심양의 찻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자신이 숲에서 주워온 작은 솔방울과 들국화 한 송이를 찻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양은 그것들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숲의 언어를 듣기 시작했구나. 심양은 찻잔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가 갓 피어난 제스민 말리화 가지를 하나 꺾어왔습니다. 순백의 작은 꽃송이들이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보아라. 아리는 조심스럽게 제스민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 이토록 달콤하고도 아련한 향기라니. 그 향기는 순식간에 아린을 먼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소리를 잃기 전 행복했던 어느 여름밤.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를 빗겨주며 정원에 핀 제스민 향기가 참 좋다고 속삭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포근함, 안정감, 사랑받던 느낌이 향기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아린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히는 것을 보고 심양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제스민은 달콤한 추억을 이야기한단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 기억의 열쇠와도 같지. 어떤 향기는 기쁨을, 어떤 향기는 슬픔을, 또 어떤 향기는 그리움을 열어준단다. 그날부터 심양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양은 아린에게 수십 가지 꽃과 풀, 나무들의 향기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양은 그저 새로운 식물을 아린의 앞에 놓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린은 눈을 감고 오직 코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 식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벤더 자죽의 불주머니는 슬픔을 어루만지는 향기를 가졌습니다. 그 부드럽고 편안한 향기는 마음속의 불안과 슬픔을 조용히 잠재워 주었습니다. 모라는 화려한 생김새처럼 수줍은 긍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기는 비록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존귀함을 잃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박하는 정신을 깨우는 상쾌함을, 장미는 열렬한 사랑의 뜨거움을, 백합은 순결한 맹세의 숭고함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리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향기의 언어를 배워나갔습니다. 이제 소녀에게 숲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작은 풀 한 폭이, 스쳐 지나가는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세계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아린과 심양은 툇마루에 앉아 갔다 온 찻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심양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 아린은 붓과 벼루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글씨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 언어를 배우셨나요? 심양은 아린의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먼 산을 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단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렸지. 귀는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그때 이 깊은 산으로 들어왔단다. 죽으려고 들어왔지.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이 향기들을 만났단다.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살아갈 이유를 알려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없는 자연이었어. 심양의 눈가에는 옅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어쩌면 더 깊은 것을 듣기 위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리나, 너는 이제 막 그 문을 열었을 뿐이야. 심양의 말에 아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리는 다듬던 찻잎을 내려놓고 마당에 피어있던 작은 제비꽃 한 송이를 따다 심양에게 건넸습니다. 제비꽃은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꽃이었습니다. 아리는 말없이 향기로서 자신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심양은 제비꽃을 받아들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꽃잎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구나.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오직 향기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마음과 마음은 이토록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꽃잎의 속삭임은 닫혀있던 소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꽃잎의 속삭임을 듣게 된 아린의 세계는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심양은 이제 더 깊은 곳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야, 꽃은 아름답지만 찰나와 같단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내 지고 말지.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땅속에 있단다. 이제 뿌리의 노래를 들어보아라. 뿌리의 노래라니. 아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땅속에 묻힌 뿌리에서 어떻게 노래가 들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심양은 아린을 데리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 위용 앞에 서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 나무의 발밑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아리는 심양의 말대로 소나무의 거친 나무 껍질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감촉뿐이었습니다. 아린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자 심양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로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단다. 온몸으로 너의 존재 전체로 느껴야 해. 네 자신이 이 나무의 일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아라. 아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심양의 말대로 자신의 발이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소나무의 뿌리와 얽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신의 팔이 나뭇가지가 되어 하늘로 뻗어나가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솔잎이 되어 바람에 흔들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나무와 하나가 되려 노력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인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수많은 뿌리들이 물과 양분을 빨아올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여러 겹의 선율로 나뉘었습니다. 굵은 뿌리가 바위를 밀어내며 뻗어나가는 낮고 묵직한 저음이 있었고 잔뿌리들이 흙 속의 미세한 물줄기를 찾아 헤매는 섬세하고 간절한 고음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낸 흔적이 새겨진 장엄하고도 애잔한 선율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뿌리의 노래구나. 아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꽃의 언어가 섬세하고 감성적인 시시와 같았다면 뿌리의 노래는 장엄하고 거대한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끈기, 시련과 극복, 그리고 변치 않는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는 나무의 향기에도 더 깊은 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잎의 상쾌한 향기 아래에는 나무 껍질의 묵직하고 스파이시한 향기가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땅의 냄새와 뒤섞인 뿌리의 씁쓸하면서도 강인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향기는 교향곡의 다른 악기들처럼 저마다의 음색으로 뿌리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린의 훈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심양은 아린에게 땅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비온 뒤의 흙에서는 만물을 품어안는 어머니의 향기가 났습니다. 마른 흙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침묵의 향기가 났습니다. 계곡의 젖은 돌멩이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차가운 향기가 났습니다. 아리는 이제 눈을 감고도 숲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흙의 감촉과 코로 들어오는 향기만으로도 지금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주변에 어떤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린과 심양은 오두막 처마 밑에 앉아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숲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붓을 들어 심양에게 물었습니다. 향기에도 음계가 있나요? 심양은 아린의 질문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질문이구나. 그래, 있단다. 모든 향기는 저마다의 음높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지. 심양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몬이나 박하처럼 가볍고 상쾌한 향기는 높은 음텁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기들은 가장 먼저 느껴지지만 가장 빨리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미나 제스민처럼 풍성하고 부드러운 꽃향기는 중간 미들 노드로 향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의 송진이나 흙, 뿌리에서 나는 묵직하고 깊은 향기는 낮은 은베이스 노드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향기 전체에 안정감과 깊이를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악사록스가 여러 악기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듯 향기를 다루는 사람 또한 이 세 가지 음을 조화롭게 섞어 새로운 향기의 곡조를 만들어낼 수 있단다. 그것이 바로 조향 뎌샨이지. 조향. 그 단어는 아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로 노래할 수는 없지만 향기로서 자신만의 곡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다. 아린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린은 빗물이 떨어져 축축해진 마당의 흙을 한 줌 집어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속에서 아린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낮고 깊고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대지의 선율을. 그것은 앞으로 아린이 만들어 나갈 모든 향기로운 노래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뿌리의 선율이었습니다. 향기로 곡조를 만들 수 있다. 심양의 그 말은 아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예술가의 혼을 다시 깨웠습니다. 비록 입으로 노래할 수는 없었지만 아린의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선율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아린은 자신만의 첫 번째 향기 악보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 소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슬픔? 외로움?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것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따뜻하고 찬란했던 그 기억을 향기로 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린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목소리를 잃기 전 어느 여름밤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후원에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어머니는 곁에서 조용히 연잎차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린은 그 옆에서 달빛을 받으며 피어나는 월화향을 위해 노래를 불렀지요. 가족의 사랑, 음악, 그리고 자연의 향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던 꿈결 같았던 밤. 아리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밤의 주인공이었던 월하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는 월하향이 없었습니다. 아리는 대신 월화향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향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에 피는 제스민의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기, 백합의 깨끗하고 우아한 향기. 아리는 두 가지 꽃을 조심스럽게 따서 으깬 쌀과 섞어 향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높은 톱 노트, 즉 노래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였습니다. 다음은 어머니의 연잎차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갓 쪄낸 연잎의 풋풋함과 은은한 물의 향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이른 아침 연못으로 가 이슬을 머금은 연잎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뜻한 햇볕에 반나절쯤 말려 비에 젖은 흙냄새가 나는 찻잔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표현하는 중간음 미들노트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검은고 소리를 표현할 차례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향기로 바꿀 수 있을까? 아리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검은고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오래된 오동나무의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던 낡은 책의 종이 냄새와 먹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리는 숲으로 가 벼락맞은 소나무에서 흘러나온 송진을 모았습니다. 송진은 묵직하고 스모키한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암자의 마루를 쓸어 묵은 나무의 먼지를 모으고 할머니의 경상에서 나던 희미한 먹향을 더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과 예술가로서의 고뇌를 담은 깊고 안정적인 낮은 베이스 노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리는 심양의 오두막에서 작은 토기 그릇 3개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달이 휘영청 밝은 밤
암자마당에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릇에 제스민과 백합을 담자 달콤하고 설레는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행복했던 기억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릇에 연잎을 놓자 부드럽고 편안한 향기가 첫 번째 향기와 어우러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릇에 송진과 묵은 나무 먼지를 담자 깊고 그윽한 향기가 모든 향기들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며 기억에 깊이와 무게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세 가지 향기는 따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밤바람을 타고 서로에게 스며들며 하나의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바로 이 향기였습니다. 아린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여름밤의 향기.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법의 융단이었습니다. 향기에 휩싸인 아린의 눈앞에 그날의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검은고를 켜는 아버지의 강직한 손가락, 미소 띈 채 차를 따르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옆모습,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던 자신의 모습까지 아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을 자신만의 힘으로 되찾은 벅찬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은 목소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을 뿐이다. 아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향기를 향해, 기억 속의 자신을 향해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멀리서 심양이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상실을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피워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린이 만든 첫 번째 향기 악보는 밤새도록 암자주의를 맴돌았습니다. 그 향기는 잠든 산짐승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달빛을 어루만지고 어딘가에서 이 밤을 지새우고 있을 어머니의 꿈속까지 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소녀의 기억과 눈물과 희망으로 만들어진 가장 진실된 노래였습니다. 아린이 향기의 언어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지 여러 계절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숲의 모든 것을 악기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슬은 맑고 청아한 높은 음을, 마른 흙은 낮고 안정적인 저음을 내었습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향기가 퍼지는 속도를 조절했고 달빛의 양에 따라 향기의 농도를 달리했습니다. 암자는 이제 소녀의 작은 연주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린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도 향기를 만지는 동안에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희미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심양의 찻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성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행색이 꽤나 점잖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먼 길을 오느라 지친 듯 심양이 내어주는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도성의 소식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리는 늘 그랬듯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찻잎을 다듬으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요즘 도성에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라오. 임금님께서 새로운 궁중 악사를 뽑는 경연을 여신다고 하지 않소. 나그네의 말에 심양이 물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그 경연을 두고 뭘 그리 떠들썩하게 구는 게요? 이번에는 좀 다르다오. 임금님께서 아주 특별한 명을 내리셨다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새로운 소리를 가져오는 자를 뽑겠다고 말이오. 나그네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임금님께서 요 몇 년간 깊은 시름에 잠겨 계시다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온갖 산의 진미와 화려한 음악에도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신다지. 그래서 어이들이 말하기를 마음의 병에는 새로운 자극이 약이 될 수 있다 하여 이번 경연을 열게 된 것이라오.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소리, 그 말이 아린의 조체 나라와 밝혔습니다.
아리는 저도 모르게 찻잎을 다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나그네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그 경연이 벌써부터 시끄럽소. 특히 그 아시오? 몇 년 전부터 임금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신진 악사, 권 가문의 아들 마리오. 그자가 이번 경연에서 우승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권 가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권 가문은 대대로 아린의 가문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권 가문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능을 시기하여 사사건건 아버지를 깎아내리려 애쓰던 교만하고 야심 가득한 사내였습니다. 그 자가 우승한다면 아버지의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고 말 거야. 나그네는 곧 차값을 치르고 떠났습니다. 찻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아린의 마음속은 세찬 바람이 부는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도 참가할 수 있을까? 소리가 아닌 이 향기로서. 아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소리를 들려주는 경연에 냄새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지.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할 거야. 하지만 한번 피어난 생각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새로운 소리를 원하신다고 했어. 어쩌면 소리가 아닌 소리,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소리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아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암자로 돌아와 자신이 그동안 만들었던 향기 악보들을 모두 꺼내보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의 향기, 외로웠던 밤의 향기, 비온 뒤 숲의 향기, 그것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를, 저마다의 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가보는 거야.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이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나처럼 세상의 소리로부터 소외된 모든 존재들을 위해. 다음 날 아리는 심양을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없이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심양은 아린의 글을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은 눈으로 아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린은 심양이 자신을 말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꾸짖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양은 이윽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법이란다. 그것이 심양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리는 심양의 눈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과 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성에서 불어온 바람은 잔잔했던 소녀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 파도는 소녀를 더 넓은 세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거친 항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리는 자신만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픔과 깨달음, 그리고 희망을 담아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의 교향곡을. 경연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아린의 밤은 분주해졌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단 하나의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를 모아놓은 것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가진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사시와 같은 작품이어야 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향기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절망했던 순간부터 자연의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까지의 여정,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리는 대나무로 엮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매일 밤 숲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음덧이 될 재료들은 주로 어둡고 깊은 밤에, 높은 음덧이 될 재료들은 달빛이 가장 밝은 보름밤에 구해야 했습니다. 향기는 빛과 온도, 습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린의 재료 수집은 단순한 채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교감하는 하나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소녀는 결코 식물을 함부로 꺾거나 뿌리째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님, 당신이 수백 년간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조금만 나누어 주시겠어요? 저의 노래에 깊이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고는 나무 밑에 떨어진 말은 솔방울 하나, 저절로 갈라진 껍질 조각 하나만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이슬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가장 차고 순수한 이슬을 얻기 위해 커다란 토란잎을 받쳐들었습니다. 잎사귀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또르르 굴러와 모이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렇게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겨우 작은 종지 하나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린이 달빛을 모으러 다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바구니를 들고 숲을 헤매는 소녀의 모습이 기이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린은 정말로 달빛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흠뻑 맞으며 피어난 밤의 꽃들, 달빛 아래에서만 특별한 향을 내뿜는 이끼들, 달빛에 차갑게 식은 계곡의 돌멩이들, 그 모든 것들이 아린의 바구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절망의 밤을 표현하기 위해 아린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금은 밤, 벼락 맞은 나무 밑에서 자라난 버섯을 구했습니다. 그 버섯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듯한 깊은 허무의 향기가 났습니다. 희미한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깊은 겨울, 눈 속에서 피어난다는 설중매를 찾아 며칠 밤낮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절벽 끝에서 하얀 눈을 뚫고 솟아난 붉은 꽃송이를 발견했을 때 아리는 그 강인한 생명력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중매의 향기는 차갑고도 맑았으며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고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양은 그런 아린을 묵묵히 지켜보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두막에 있는 모든 귀한 약재와 차십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향기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 서로 다른 향기들이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섞이게 하는 법 등 자신이 평생에 걸쳐 터득한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란다, 아리나. 너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향기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 어느덧 경연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아린의 바구니는 온갖 진귀한 재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풀과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린의 눈물과 땀, 간절한 기도가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아린은 암자마당에 모든 재료들을 펼쳐놓고 달빛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점검했습니다. 벼락 맞은 버섯, 눈 속의 매화, 새벽의 이슬, 수백 년 된 소나무 껍질, 바구니를 보고 있자니 지난 몇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버려졌을 때의 막막함,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새우던 외로움, 심양을 만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노래를 찾았을 때의 벅찬 감동까지 아리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의 달을 향해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저의 이 작은 노래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처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말 없이 그저 환한 빛으로 소녀의 머리 위를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린의 기도를 듣고 그 앞길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이제 아린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달빛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위대한 연주를 하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그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도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아리는 육로 대신 밤에만 움직이는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섬세한 향기 재료들을 거친 햇볕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뱃사공은 말이 없는 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벙어리 소녀와 그녀가 품에 꼭 안고 있는 이상한 바구니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지면 삿대를 젓기 시작했고 동이 트기 전에 강가의 한적한 나루터에 배를 댈 뿐이었습니다. 밤의 강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강은 거대한 검은 비단처럼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 소리마저도 밤의 정적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리는 뱃머리에 웅크리고 앉아 강물에 비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이 모두 강물 속으로 내려와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 위를 미끄러져 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따금씩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수면을 건드리면 강물 속의 별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곤 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소중한 바구니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바구니 안에서는 아린이 모은 수십 가지 향기들이 서로 숨죽이며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축축한 습기는 향기들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었고 밤의 서늘한 공기는 향기들이 섣불리 섞이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첫날 밤 아리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향기 노래를 이해해줄 만약 모두가 비웃는다면 자신은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둑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구슬픈가락에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애틋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마치 길 잃은 영혼의 흐느낌 같기도 했고 멀리 떠난 님을 그리는 연인의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아리는 저도 모르게 바구니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라벤더 가지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슬픔을 어루만지는 향기를 가진 라벤더. 아리는 피리 소리에 대한 답가로서 라벤더 향기를 강바람에 실려 보냈습니다. 부드러운 향기는 물안개를 타고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피리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향기가 그 이름 모를 연주자의 마음에 가 닿았기를, 그의 슬픔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아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향기 노래는 경연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작은 위로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밤낮으로 배는 강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아리는 새로운 풍경과 소리를 만났습니다. 강가에서 짝을 찾으며 우는 소쩍새의 애달픈 소리, 늦은 밤까지 배를 짜는 안하게 규칙적인 배틀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잔치 소리. 아리는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위로의 향기를, 때로는 축복의 향기를 바람에 실어 보냈습니다. 어느덧 저 멀리 도성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하던 강줄기는 넓어졌고 고요하던 강 위로 사람들의 말소리와 물건 싣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세상의 소음이었습니다.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늙은 뱃사공은 처음으로 아린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삿대를 내려놓고 깊은 주름이 팬 눈으로 아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긴 여행이 외롭지 않았소. 그는 아린의 향기가 어떤 의미인지, 소녀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매일 밤 배 안을 감돌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을. 아린은 뱃사공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빛을 가득 실은 바구니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성의 불빛 아래 아린의 발걸음은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밤의 강이, 그리고 그 강 위에서 만났던 수많은 이름 모를 영혼들이 소녀에게 세상과 맞설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향한 가장 외롭고 가장 빛나는 길이 소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성은 아린이 떠나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연을 앞두고 온 나라에서 모여든 악사들과 구경꾼들로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저마다 최고의 악기를 자랑하며 연주하는 소리,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왁자지껄한 분위기. 아리는 그 소음과 화려함에 압도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함에 익숙해진 소녀에게 도성의 풍경은 너무나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남노한 소녀와 그녀가 품에 안은 낡은 바구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양이 알려준 대로 아리는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객주의 주인은 늙고 인자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린의 행색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장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에는 작은 뜰이 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주인 할머니가 정성껏 가꾼 소박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경연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온종일 방 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맑고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정신적인 준비였습니다. 아리는 먼저 깨끗한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도성으로 오는 동안 쌓인 긴장과 두려움을 모두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찜에 넣어주셨던 가장 깨끗한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가 지고 뜰에 어둠이 내리자 아리는 자신의 모든 재료들을 뜰 한가운데에 펼쳐놓았습니다. 벼락맞은 버섯, 눈 속의 매화, 새벽의 이슬, 수백 년 된 소나무 껍질, 달빛을 머금은 제스민,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연잎,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재료는 아린의 삶의 한 조각이자 그녀가 겪어온 감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린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하나하나의 재료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어두운 절망의 향기야, 네가 있었기에 나는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 차가운 인내의 향기야, 네가 있었기에 나는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어. 따뜻한 위로의 향기야, 네가 있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 아리는 재료들을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세심하게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단의 악기들을 무대 위에 배치하는 지휘자처럼 첫 번째, 절망의 순간을 표현할 묵직하고 어두운 향기들. 두 번째, 희미한 희망을 발견하고 자연의 언어를 배우던 과정을 나타낼 맑고 깨끗한 향기들. 세 번째, 마침내 자신만의 노래를 찾고 세상과 화해하는 마지막을 장식할 풍성하고 조화로운 향기들. 모든 배치가 끝나자 작은 뜰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 악보가 되었습니다. 아직 연주되지 않은 고요한 침묵 속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아리는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들어줄 단 한 사람, 임금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지 않기만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소리에 지쳐버린 그의 마음이 이 작고 소리 없는 노래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세요. 저의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저의 희망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아린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결과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아린에게는 가장 큰 치유와 선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은 아린이 펼쳐놓은 향기 재료들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며 그 마지막 무대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등 뒤에는 자신을 믿어준 심양이 있었고 자신을 지켜준 깊은 산의 자연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하늘의 별들마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무대를 위해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리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향기가 되어 밤하늘을 넘어 굳게 닫힌 궁궐의 문턱을 넘어 시름에 잠긴 임금의 침소까지 가닿고 있었습니다. 경연이 열리는 날 아침, 궁궐의 연회장은 이른 시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상석에 자리했고 그 아래로는 온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악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연은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눈부신 기교의 가야금 산조,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대금 독주, 천지를 뒤흔들듯 웅장한 편종과 편경의 합주, 참가자들은 저마다 갈고 닦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새로운 소리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훌륭한 연주가 끝날 때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뿐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아린의 경쟁자인 권 가문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서역에서 들여온 아무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형태의 현악기를 들고 나와 현란하고 자극적인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분명 새로웠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미간에는 오히려 옅은 피로감마저 서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끝나고 사회를 보던 내관이 경연의 마무리를 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았습니다. 말을 한 것은 뜻밖에도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늙고 지혜로운 원로학사였습니다. 그는 아린의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린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린의 가문이 몰락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수소문 끝에 아린을 추천 명단에 가장 마지막에 몰래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내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저기 문 밖에 서 있는 저 아이일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노한 소복 차림의 아린이 낡은 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악기도 없이 뭘 하려는 게지? 벙어리라는 소문이 있던데. 권 가문의 아들은 아린을 알아보고는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금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엇을 연주하려는가? 원로 악사가 답했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악기를 연주할 것이옵니다. 부디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임금은 흥미롭지도 그렇다고 불쾌하지도 않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연주를 허락받은 아리는 천천히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아리는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연주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소녀는 품고 있던 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작은 토기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자신의 앞에 가지런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도 악보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소녀의 조심스러운 손동작만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함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준비를 마친 아리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톡이 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1악장 절망의 밤. 그릇 안에서는 벼락맞은 버섯과 축축한 흙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는 무겁고 차갑고 희망이 없는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런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하는가? 하지만 임금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는 그 향기 속에서 자신이 매일 밤 겪고 있는 깊은 불면의 고통,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끝없는 허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2악장 희망의 속삭임. 이어서 아리는 두 번째 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눈 속에서 피어난 설중매와 이른 새벽의 이슬, 그리고 맑은 소나무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차갑지만 청아하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향기였습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첫 번째 향기는 이 새로운 향기에 의해 서서히 정화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임금은 자신도 모르게 감고 있던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잊고 있던 어떤 감각,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작은 희망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악장 자연과의 교감. 아리는 쉴 틈 없이 세 번째, 네 번째 그릇을 열었습니다. 숲의 모든 소리를 담은 향기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바람의 향기, 물의 향기, 땅의 향기, 나무의 향기. 각각의 향기들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들고 어우러지며 하나의 거대한 숲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깊은 숲속을 거닐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악장, 새로운 탄생. 마지막으로 아리는 가장 가운데에 놓아두었던 가장 큰 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수십 가지의 꽃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햇살의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제스민, 백합, 모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연잎차의 향기까지 그 모든 향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전의 모든 어둠과 슬픔을 감싸 안고 그것을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향기의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연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삶 전체가 담긴 눈물과 환희의 서사시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향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 위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의 교향곡은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왕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연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임금과 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벙어리 소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임금이 왜 우는지, 이 기이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권 가문의 아들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임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과 감동, 그리고 깊은 깨달음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옥저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린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 그를 말리려 했지만 임금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임금은 아린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꾸짖거나 칭찬하는 대신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을 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들었다. 임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너의 첫 번째 노래에서 내가 매일 밤 겪는 지독한 고독과 절망을 들었다.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짓눌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어두운 밤을 너는 알고 있었구나.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나약함을 신하들 앞에서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린이 펼쳐놓은 향기 그릇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너의 두 번째 노래에서 나는 잊고 있던 희망을 들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이름 모를 들꽃의 작은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너는 나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구나. 그리고 너의 세 번째 노래는 나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다툼도 시기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자연의 질서와 평화만이 존재했지.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아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닌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이해한 평범한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너의 마지막 노래는
나의 모든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리고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너의 노래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으나 내 평생 들어왔던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위대하고 진실된 소리였다. 임금은 아린을 향해 고개를 돌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경연의 우승자는 이 소리 없는 노래를 연주한 저 아이다. 그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권 가문의 아들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은 노래가 아니라 요사스러운 장난질에 불과하옵니다. 어찌 냄새 따위를 소리라 할 수 있사옵니까? 그러자 임금은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놈의 소리는 귀를 현혹시키는 거짓 소리였으나 이 아이의 소리는 마음을 울리는 진실의 소리였다.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너의 귀가 아니라 너의 교만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임금의 서슬 퍼런 호령에 권 가문의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금은 다시 아린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린은 말없이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 아린얏을 썼습니다. 맑은 울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목소리를 잃은 소녀에게는 너무나 역설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아린이라. 그래, 너의 노래는 참으로 맑은 울림을 가졌구나. 임금은 아린의 아버지, 즉 한때 자신이 총애했으나 지금은 잊혀진 늙은 악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가문에 내려졌던 모든 불명예를 거두어라. 그리고 저 아이의 아버지를 당장 궁으로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라. 또한 나는 오늘 궁에 새로운 직책을 하나 만들 것이다. 임금은 아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나라의 향기 악사 샹치로스, 즉 향락사 샹로스로 임명한다. 향락사는 앞으로 음악이 아닌 향기로서 짐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아가 백성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결정이었습니다. 소리가 아닌 향기로 사람을 치유하는 공식적인 직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녀는 임금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모든 이들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임금의 어명은 벙어리 소녀의 닫혔던 삶을 활짝 열어주고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향기를 피워내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결정은 온 나라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린이 만든 향기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는 모두 그 신비로운 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린의 향기는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어루만지고 잊고 있던 행복한 기억을 되살려주는 살아있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린의 아버지는 다시 궁중 악사로 복직되어 잃었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딸을 산속 암자해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눈물로 사죄했고 아린은 말없이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은 다시 모였고 한때 적막했던 집은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아린에게 궁궐안 가장 후미지고 조용한 곳에 작은 정원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밤별 정원 별밤 정원이라 이름 붙여진 그곳은 아린이 자신만의 향기 악기들을 직접 키우고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린은 심양을 도성으로 모셔와 밤별 정원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달빛을 받아야만 피어나는 월하향,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내뿜는 제스민, 그리고 아린이 산속에서 가져온 수많은 이름, 모를 들꽃과 약초들이 자라났습니다.
그곳은 아린의 연구실이자 마음의 안식처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들이 태어나는 창조의 공간이었습니다. 나라의 첫 번째 향락사가 된 아린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임금이 밤에 잠 못 이룰 때면 아린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라벤더와 캐모마일 향으로 그의 침소를 채워주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는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로즈메리와 소나무 향으로 만든 향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뭄으로 시름에 잠긴 백성들을 위해서는 비온 뒤의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을 재현하여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과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선물했습니다. 아린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목소리를 잃은 불쌍한 소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세상을 치유하는 성령으로 불리며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아린은 홀로 반별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정원의 꽃들은 그 별빛에 화답하듯 저마다의 향기를 고요히 피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정원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눈을 감고 밤의 교향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월화향의 달콤한 속삭임, 흙의 든든한 저음, 바람에 실려오는 풀잎의 청아한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안는 밤하늘의 고요한 침묵, 문득 자신의 잃어버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목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깊고 아름다운 세상에 다른 언어를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리는 두 팔을 벌려 밤의 향기를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별빛과 향기를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이려는 듯이 그 순간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래는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노래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반별 정원의 향기 악사 아린, 그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말없이,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의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별빛을 따라 먼 훗날까지 전해져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머리맡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자장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잃은 소녀의 별빛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린의 향기로운 노래가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피워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